그 들리는 얘기로 이 변호사님, 그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탄원서를 이 시점에 제출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이라면은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탄원서를 낸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법관도 속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결국은 탄원서를 내는 분들의 성명이 다 기재가 되는 건데 그걸 읽어보는 후배 판사들이 과연 뭐 지금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근무 과거에 인연이 없는 분들로 했습니다만 탄원서를 내는 분들이 과거에 같이 근무한 분들 결국은 뭐 상관들이었던 이런 분들이 탄원서를 낸다면 이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잠시 후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용한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중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잠시 후면 두 전직 대법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지낸 법관의 최고위직을 지냈던 사람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후배 판사들한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됐는데 어떤 심정일까요? 뭐 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은 판사라는 직업이 정말 뭐 죄를 지은 뭐 기소가 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지은 게 맞는지 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죄를 졌다면은 처벌함으로써 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생 그런 역할을 해온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입장이 바뀌어서 거꾸로 본인이 그런 판단을 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오히려 후배 판사들한테 받는 입장이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정말 당혹스럽고 또 뭐 치욕스러운 일일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뭐 대법관까지 지낸 분인데 정말 내가 이런 일로 후배 판사들한테 이런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자체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에 대해서 정말 너무 피해를 많이 끼쳤다. 이런 뭐 양쪽 측면에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직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좀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뭐 수사받는 과정에서 전해진 바로는 혐의를 다 이제 부인하시고 또 아랫사람 임종원 전 차장을 비롯해서 아랫사람들에게 뭐 책임을 상당수를 좀 미루시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당당하게 차라리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아마 오늘도 뭐 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실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만약에 본인이 개입된 부분이 있다면 좀 인정하시고 그리고 후배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을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판사를 배정하는데도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데 무작위로 배정된 판사들이 3번이나 또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어떤 식으로 좀 배정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뭐 이 박병대 전 대법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총 5명인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그 중에 이제 이현학 부장 판사한테 이제 처음에 배당이 됐었죠. 그런데 이현학 부장은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과거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할 때 배석 판사한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도 근무를 대법원에도 이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같은 뭐 부서에서 근무를 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현학 부장 판사가 이제 회피 신청을 냈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은 5명의 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 과거에 법원 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거나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지금
명재권 부장판사하고 임민성 부장판사 예. 이 두 분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임민성 부장판사가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재권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를 맡게 된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좀 피해보려는 그런 그 의지들을 보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방법이 그렇기도 없을 것 하고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특별재판부 설치 얘기까지 이제 국회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고 예. 또 정말로 엄정 중립하게 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 영장 심사하시는 판사들로서는 예. 부담도 많이 될 것이고 아마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예. 아마 지금 현재 법원 지도부 역시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교감하에 이번에 이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박병대 전 대법관 실질 심사를 맡는 임민성 판사의 경우에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또 청구한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을 맡는 명재권 판사의 경우에는 뭐 이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또 청구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 심사 결과를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만으로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좀 뭐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지금 뭐 영장 실질심사 배정을 통해서 뭐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심사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과 근무 인연이 없는 판사,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인연이 없는 일선에서 재판을 주로 한 판사, 연결고리가 없는. 그렇죠. 연결고리가 예. 없는 판사들로 심사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의 논란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을 뭐 발부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발부할 것이다. 이건 예. 또 너무 나간 거예요. 어차피 뭐 법권이라는 거는 증거에 의해서 정말 뭐 지금 이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엄정하게 판단하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명재권 부장판사는 아시겠습니다. 사법농단 초기에 지금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었죠. 그런 시기에 이제 명재권 부장판사는 말씀하셨듯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뭐 차량 그리고 이제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예. 그런 판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지금- 면에서 볼 때는 뭐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서울중앙지법 저희가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기서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요. 보통 변호인이 대동을 하고 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호인까지 참여를 합니다. 예, 예. 아무리 뭐 법률 전문가라도 예, 지금 뭐 조력을 받아야 굉장히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당혹스럽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말로도 하겠지만은 뭐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선 뭐 검사들이 본인들 뭐 영장을 청구하게 된 원인, 그다음에 증거관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피고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일이 뭐 이건 어떻게 되느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도 의견을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예. 구두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자리엔 공판 검사도 들어가 있나요? 공판 검사가 아니라 예. 영장을 청구한 검사들이 청구한 검사가 이런 중요한 들어가요. 사건은 직접 들어가요. 다 직접 들어갈 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취재진들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저기 법원 내부에서 진을 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네, 계십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들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대답을 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뭐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일단은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저 앞에서 뭐 성실히 해서 뭐 임하겠다 뭐 이런 예. 정도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그냥 들어가시네요. 그리고 표정도 상당히 좀 이제 굳어있죠. 굳어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긴장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또 뭐 심정도 아무래도 좀 착잡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반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변호사님, 오늘 뭐 저기 서초동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원 내 분위기는 어때요? 영장 발부 가능성대 우리 주변 변호사도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핵심은 결국은 뭐 증거관계예요. 증거관계. 결국은 임종원 전 차장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구속된 이후에 뭐 함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나 혼자 처벌받는 건 모르겠는데 뭐 내 모시던 윗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은 결국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법원행정처장이 임종원 차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식선에서는 뭐 윗사람이 당연히 지시했겠지. 뭐 윗사람이도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밑에서 실행하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어차피 법률적인 심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뭐 큰 뭐 회사 조직에서도 밑에 하급자는 구속이 돼도 상급자는 구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결국은 지시에 대한 증거. 네, 그걸 찾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10시 30분에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출석한 모습 조금 전 보여드렸고 잠시 후면 고영한 전 대법관도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서가 무려 266쪽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과연 그렇죠. 오늘 안에 이게 다 결과가 그럼 검토가 되고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사전에 이제 미리 검토를 좀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뭐 고민해야 될 대목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임종원 전 차장에 비해서는 이 분량이 적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180쪽 정도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58쪽, 108쪽 이렇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 관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오늘 이 두 분도 영장이 발부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임종원 전 차장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이번에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역시나 박병대 전 대법관처럼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장 발부될 때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맡으셨던 그 이제 임 판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네. 라고 해서 그때 영장 발부를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상당 부분의 혐의가 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만약에 임종원 전 차장 그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다라고 했다면 오늘도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라고 보고 발부되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예. 과연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설에는 두 분 가운데 그래도 혐의가 좀 위중한 박병대 전 대법관 경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고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관측도 나오고 어떤 있긴 부분의 합니다.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두 분이 재임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관련된 그 사안의 어떤 중대성 그런 것도 아마 이제 함께 고려가 되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들리는 얘기로 이 변호사님, 그 박병대 전 대법관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이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탄원서를 이 시점에 제출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탄원서를 제출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사건인 경우에도 뭐 죄는 졌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느 조직 내에서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뭐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이거 한순간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인 뭐 이익을 뭐 취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조직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썼을 텐데 예. 일반 사람이라면은 저는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탄원서를 낸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법관도 속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전 부적절하다고 봐요. 결국은 탄원서를 내는 분들의 성명이 다 기재가 되는 건데 그걸 읽어보는 후배 판사들이 과연 뭐 지금 영장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근무 과거에 인연이 없는 분들로 했습니다만 탄원서를 내는 분들이 과거에 같이 근무한 분들 결국은 뭐 상관들이었던 이런 분들이 탄원서를 낸다면 이건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탄원서가 실제 영장 실질 심사에도 좀 영향을 주나요?
사실은 뭐 사실관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늘 심사를 하는.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과거에 모셨던 상관으로 모셨던 분들이 정말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써서 탄원서를 내게 되면 영향이 있긴 영향이 있나 있을 수도 봐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이 박사님 만약입니다. 구속영장이 오늘 밤늦게라도 발부가 되면 글쎄요,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처음 있는 네. 일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법 쪽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그 받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충격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발부되더라도 문제고 예. 발부가 안 돼도 문제인 그쵸.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제 그 국면에서는 어차피 이제 타격을 입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어떤 쪽이 더 사법부의 앞으로의 그 어떤 공정성 확보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발부를 하는 것 쪽이 더 국민들의 향후에 신뢰를 얻는 데 보탬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지금 이제 대법원장 그 차량에 뭐 화염병을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사법부를 기본적으로 신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신뢰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 영장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제19 감싸기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사법부는 영원히 이게 참 이 개혁이 안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는 순간 사법부의 권위는 더 실추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나마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입되는 그 두 분의 이제 영장실질심사 담당하시는 그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새로이 이제 임명돼서 들어가시면서 이제 영장도 발부하고 그 결과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약간 사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이제 그 판단. 역시 이제 물론 판단 자체는 공정하게 이제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근데 뭐 이제 혹시 조금 전에 약간 걱정하셨습니다만 이제 그런 심정적으로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만약에 공정성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의 그 권위는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뭐 그거는 근데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냐면 발부를 하는 게 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건 맞을지 몰라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좀 뭐 그 말에는 동의하는데 우리 판사고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느냐. 그거는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뭐 어느 정도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오늘 심판은 오늘 재판 오늘 저 영장실질심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만 해야 됩니다. 무슨 뭐 이걸 발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기각했을 경우에 뭐 여론이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생각하고 뭐 조율을 한다 이러고 하다가 지금 법원과 검찰의 이견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